했다 하는 이때까지 알만 베트남 전쟁에서 학살을 했지 정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000년에 1999년도 10월 달에 구수정이라는 지금도 같이 이 베트남에서 학살을 했다, 잔인하게 학살했다 하면서 제가 치과의사로서 그럼 학살 지역에 가서 우리 이제 학살에 대한 사죄를 하자 해서 그래서 거기 지금 만드는 게 베트남 평화 의료 연대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20년째 베트남 학살 지역에 가서 그 진료는 아무것도 별거 아니고 그거를 방편으로 삼아서 그 주민에게 사죄 운동하고 바로 항배를 갖다 하락하는 그 운동을 제가 한 20년 하면서 베트남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면은 여러분이 호세 마르티라는 사람 굉장히 이 강의가 제가 조남수 선생한테 부탁받았는데 쿠바 의료 문제를 부탁받아가지고 쿠바 의료 문제를 하기에는 너무나 광범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쿠바라 그러면은 보통 대체로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이라든가 사회활동하는 사람이 대체로 호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쿠바 하면은 대체로 체게바라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해서 제가 체게바라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사람은 이 바로 호세 마르티. 이 사람이 태어난 거 그 호세 마르티라고만 하는데 총 길지만은 1853년에 태어났어요. 요 시기가 언제냐? 세계 제국주의적인 자본주의가 팽창하는 시기입니다.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 끝났어요. 한국에서는 누가 태어났냐? 1855년도에 전봉주의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1895년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쿠바 독립운동하다 죽었는데 바로 전봉주의가 동학혁명에서 잡혀서 죽는 해도 1895년. 그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한 건데 요거는 좀 왜 안 나오십시오?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관점으로서는 게으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성질도 보여가지 않는 사람. 가난하게 산다면 그곳에는 분위기가 있다. 이거보다 더 혁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마르크스의 어떤 이론보다도 바로 우리가 이런 감성이 아무 잘못 없고 착하게 사는데 왜 그 사람이 가난하고 압박받아야 될까? 그것은 불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명한 사람인데 쿠바에서는 우리가 보통 쿠바카마 보통 사람은 체게바라를 생각하고 좀 아는 사람은 카스트로를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있는 거다. 파트리아. 저는 스페인은 전혀 몰라요. 그대로 하면 르에르떼. 요거는 조국. 요거는 죽음입니다. 조국이 아니면 죽음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조국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해서 바로 이 시기에 자본주의가 최고로 팽창하고 자본주의 모순이 격화되는 그 시점에서 태어나서 이 자본주의 모순과 그걸 격화했던 남미에서는 미국을 제외하고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인물로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호세 마르티였어요. 자, 아까 관타나메라고 그랬죠. 관타나메라인데 관타나 할 때 뭐가 생각납니까? 관타나모. 요 관타나모인데 요 메라가 붙이는 뭐냐 하면은 여성을 메라. 관타나모에 사는 여성이다. 그래 관타나모가 뭡니까? 자, 쭉 생각하면 이 시를
이 사람이 쓴 시, 이 호세 마르티는 엄청난 시인이자 혁명가이자 언론이자 정치가이자 문필가고 라틴 아메리카의 신모더니즘을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걸 하면서 썼는 시인데 이 시가 본가에가 그래서 추려가지고 만드는 게 앞에 방금 들은 관타나메라. 여기서 과희라는 뭐냐? 아까 시골 얘기했더니 농사 짓는 여성을 이야기해요. 관타나모의 그 여성 농부여라. 관타나메라, 과희라, 관타나메라 하는 이 말인데 바로 이게 이 사람이 요거는 나중에 나온 거고 요 시가 6소절이 있습니다. 이 6소절이면 이 사람이 만든 소박한 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따온 거로서 지금 봤는데 이게 지금 쿠바에는 언제 어디서나 있는 최고의 그 우리나라로 치면 아리랑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 참 이 끝까지 들으면 정말로 시가 좋아요. 시의 천재집니다. 다음. 제가 이 사람을 언제 배웠나 하면 제가 이렇게 베트남에 자주 갔다 그랬잖아요. 베트남에는 영웅이 호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관순 정도는 한 마을에 한 30명 있어요. 한 50명. 유관순 정도는 여기서는 할 정도 없고 왜냐하면 세계에서 외침으로 싸워서 가장 이긴 사람이에요. 중국의 현대 중국이 7번인가 8번 쳐들어와서 다 패배했어요. 프랑스 패배했죠. 일본까지도 패배시켰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그냥 맞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8월 23일 날 일본군을 완전히 항복을 시키고 그러고 프랑스하고 2차전 이후에 또 싸웠어요. 이것만 이야기해도 제가 한 3시간 내지 5시간 동안 한 이야기인데 그거 다 쪼개가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하고가 1945년부터 사실 미국하고 싸우가 1975년도에 전쟁이 끝났어요. 자, 미국하고 싸웁니다. 이거 어떤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농업국가인 베트남이 자기보다 1000배 내지 1500배 되는 사람 미국하고 30년간 싸워서 이겼어요. 우리가 도박으로 예를 들고 1000원 들고 100만 원 드는 놈하고 고소득처가 이게 다 따먹었어요. 그죠? 이 고통에서 영웅호걸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 28번 갔어요. 모든 거리마다 그 동지에서 영웅들이 다 서울에서는 대표적인 게 2개밖에 없잖아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베트남에서 만약 서울 같은 경우로 들면 한 400~500개의 동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은 영웅이 많아요. 우리 6.25 때 영웅 없잖아요. 메가드 하나가 있습니다. 백씨는요? 백씨도 동상 났잖아요. 우리가 공식적인 거리에서 지 혼자서 살고 있는 몰라. 그 거리가 있는 제가 베트남에 갔는데 저는 이제 카메라를 많이 찍는 게 이제 기록을 하겠죠. 뭐 하여튼 여행하고 뭐 이래가 전부 다 기록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참 편하잖아요. 디지털로 몇 시 몇 분에 무조건 막 찍어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내가 이걸 왜 찍어서 딱 하는 게 필름이 다 나타나요. 아, 내가 무슨 마음 때문에 이걸 찍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하겠지. 근데 한달 새벽에 가니까는 저 멀리서 갔는데 외국인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이상하다. 왜 이 사람이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외국인 동상이 있을까? 외국인 동상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가 하나 있는가? 레닌이 지금도 가장 대우받는 나라가 베트남. 쿠바에 갔더니 레닌 동상 들었는데 베트남에 레닌 동상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싶고 무조건 일단 카메라를 찍고 봅니다. 이
시내 하노이 시내 중간 사거리 보면 사거리 중앙로에 로타리식으로 그 공원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태극권 비슷하게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체조를 그래서 체조하는데 이 사람이 있는 동네에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찍었어요. 이거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찍었는데 영어로 됐는데 찍었는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일단 찍고 난 뒤에 그래서 제가 카메라 들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찍고 난 뒤에 대고 와서 베트남어를 번역을 시켜봤더니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자 여기서 아까 그 밑에 적혀있는 거는 자 쿠바의 국민적 영웅이라 그래 기자요 문필가요 혁명가고 저널리스트고 지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10살 때 그 당시에 쿠바에 있는 흑인 노예 있었잖아요. 네. 흑인 노예 소년이 슬픈 눈동자를 보고 아하 그래서 인류의 발현 왜 저 소년은 겁에 질린 눈동자를 보고 얘가 백인이거든요. 아버지가 스페인이고 지배계급 초인데 물고 가난했지만 이 흑인 보고 10살 때 무한한 동정심을 하라고 16살 때 쿠바의 독립운동이 그때 시작될 때 글을 써서 하다가 잡혀가서 불과 16살이 감옥에서 촉새 차고 중노동 6개월 하다가 하여튼 일단 백인이고 이러니까 풀려가서 스페인으로 가서 스페인으로 추방당했었고 스페인에 가서 법학을 공부하고 와서 멕시코, 미국 이런 데로 이 쿠바의 독립, 그래 라틴 아메리카의 아메리카라 하는 그 독립운동을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다가 아까 1895년 아까 전공주의가 출동 바로 그때 해 쿠바에서 미국에서 쿠바로 들어가서 독립운동하다가 일주일 만에 총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있는데 요거 조금 이따 그래 이거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상은 베트남 국민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하노이에 자기들 나라 수도의 동상에다 이렇게 적어요. 얼마만큼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 나라의 영웅도 하기도 힘든데 바로 쿠바의 영웅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2009년도에 제가 갔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을 책이 전혀 없었어요. 인터넷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뒤지가 이 사람이 어떤 걸 해서 제가 이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쿠바라 하는 나라가 이렇게 생긴 거 알죠? 동서로 이렇게 돼가 있고 요 미국 영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150km, 160, 70km밖에 안 돼요. 근데 쿠바가 약간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스페인을 물리치고 미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미국은 일단 독립은 시키죠. 대신에 경제적으로 완전 식민지 할 때 스페인 통치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영화 대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부에 보면 미국에서 마피아들이 날이 갈수록 그 마피아 그거 하니까 합법적으로 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피아가 하는 일이 매춘, 도박, 마약이요. 미국에서 하기가 힘들게 쿠바 하나로 다 옮겨버려요. 그래서 이 쿠바 여기 아바나인데 이 아바나는 마피아의 안뜰이.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모순이 계속 무직서.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저는 어려운 문제도 공부하고 제가 치과의사거든요. 어려운 문제도 공부하고 할 겸에 서강대학 손호철 교수하고 같이 이게 쭉 이게 그한 6가지 여기에 관타나무입니다. 그때 미국이 접수하자 관타나무에서 미국은 이걸 도옥해가 접수를 하고 나머지는
자율권 주는 척한적 경제력으로서는 완전 미국 총나기를 다 잡아요. 그래 날이 가면 갈수록 마피아의 전체가 마피아의 거의 됩니다. 요 자세히 알아가면 영화 대부 투로 영화 역사상 가장 명작 중 한 명이 대부 1위. 대부 1은 뭐냐면은 마피아가 곧 미국이라 하는 것을 그 코플라라 하는 감독이 미국이란 것은 곧 마피아라 하는 걸 이 사람이 은영 중이거든요. 두 번째는 그 마피아가 쿠바에서 어떤 짓을 하느냐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6가지가 직선거리만 해도 800km에서 900km 가는 데인데 요 뭐 그래서 요 이제 비행기 타고 요 가는데 여기 관타나모가 여기가 지금 미국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요 산티아고 데 쿠바 가는 게 제2의 도시입니다. 여기서 멕시코에서 카스트로 체게바라가 이쪽으로 와서 제가 혁명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나에서 여기로 산티아고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여기에서 한 일주일간 차로 여기 비행기 타고 갔고 요거는 차로 버스로 각 혁명 흔적을 찾아가서 일주일 그래 갔으니까는 쿠바 혁명이 어떤 건가 그래서 말해서 다음 자 이제 1959년도에 혁명이 1월 1일 날 혁명을 접수를 합니다. 미국에서 마피아 다 몰아내고 했는데 제일 먼저 혁명 전 카스트로가 뭘 하냐면 보통 혁명을 하면 자기 이름을 먼저 내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얼굴은 국제공항입니다. 여기에 아바나에 있는 옛날에 아바나 국제공항인데 요 이름을 이번에 호세 마르티 공항으로 박아요. 정권 접수하잖아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국가의 모든 그 기관을 호세 마르티를 다 박아요. 요게 왜 우리가 기단한 그 있으면 요 한 통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한 개에 불과한 건데 이 호세 마르티를 큰 이름 때문에 야 정말로 이 사람들은 공항 이름도 조금 이따도 이야기하지만은 인천공항, 대구공항, 뭐 부산공항 안 그래요. 각자 공항 이름이 그 지역의 최고 인물을 합니다. 그게 수도 쿠바의 수도에 있는 뭐냐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 다음에서 제일 아바나에서 최고 중심지가 이 어마어마한 광장이에요. 요거 누구 같아요? 체계바라? 예수인가? 체계바라. 자, 좀 이따 요거가 제가 사진을 잡고 제가 여기 안 나왔어요. 이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는데 이 광장의 성질은 뭐냐면 이 광장도 혁명광장으로 옛날엔 시민광장인데 대부분 혁명광장으로 바꾸면서 카스트로가 옵니다. 이 탑을 세워요. 혁명광장가 이 백구미 여기 열에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여기 호세마을 모든 데는 호세마을. 자 다음 참 이런 차가 저는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고급차를 아직도 쌩쌩 잘 나지. 이게 백구미도 호세마을 그 혁명의 탑이고 여기 호세마을 18m 정도 여기 18m. 여기에서 여기에 호세마르티랑 요 모델은 누굽니까? 체계바라요. 아니 이게 체계바라. 얘가요? 여기 시엘로 시엠프에고스 까밀로 시엠프에고스인데 혁명의 두 축은 가장 그거 했던 혁명의 두 축이 체계바라 까밀로 시엠프에고스. 혁명을 하면서 여기 내무성이고 통상성이 있는데 이 혁명광장에서
카스트로는 자기 것 안 합니다. 가장 중심에는 항상 호세입니다. 여기는 자기의 부하 있는 사람을 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쿠바의 상징으로 보이죠. 우리 조남수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책에 봐라. 자, 다음. 그래서 하스달라 빅토리아리에서 시엠프레 이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바스비엔 피델이라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나중에 소련하고 저 쿠바 미사일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이 쿠바를 떠납니다. 콩고로 혁명하고 떠나서 카스트로에게 남기는 그 편지를 당신하고 만났던 이 혁명의 성공 이야기를 한 7년 동안 같이 왔으니 참 즐거웠고 나 많이 배웠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소련하고 너무 했는데 나는 소련도 제국주의로입니다. 나는 영원한 혁명을 하면서 간다 했을 때 저 하스타 라가 뭐냐면 까지라 빅토리아 승리 시엠프레스가 영원 그 영원한 승리할 때까지라고는 그 편지의 마지막으로 적고 줍니다. 그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길어요. 참 진짜 감동적인 구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했던 지금도 쿠바의 상징인 게 바로 카스트로에게 남긴 그 편지의 마지막 구절 영원한 혁명할 때까지를 지금 어디에나 이 구절이 다 있습니다. 요거는 혁명 성공하자마자 7개월 뒤 비행기 사고로 실종자가 사라졌어요. 시엘코이고스 아메바시인데 아까 지도 봤지만 아바나는 먼저 혁명으로 들어가는 이 두 친구가 먼저 들어가고 아까 카스트로는 여주에 제일 끝에 있잖아요. 여기서 저기 동쪽에 그 있을 때 일주일 뒤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혁명이 입성에 딱 하고서 전화를 걸어요. 둘이 전화하면서 자 어때? 내가 뭐 했는 거 어때? 하니까는 바스비에 좋아 피델 하는 말을 남겼다. 그래서 바스비엔 피델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그 혁명 광장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호세 마르티가 누군지를 모르고 대부분 여기를 있어.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지.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카스트로 흔적은 쿠바 전역에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동상도 없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 조금 담아지. 자, 그러면 이제 이 호세 마르티 동상을 각각 곳곳에 다 쏟아요.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이사동, 종로 이사동, 광화문 되는데 호세 마르티에 거창한 이런 진짜 정식 동상. 어느 도시에 가서 중심 스페인 계통 나라로 가서 광장이가 있잖아요. 광장에는 거의 대부분 호세 마르티 동상이 다 있습니다. 요거는 관공서나 집에서 조그만 요거 가정집에 있는 그런 거는 호세 마르티가 신주 단지 모습듯이 호세 마르티. 요건 보통 길에 이 일반 길에도 이런 게 호세 마르티요 애를 안고 있잖아요. 자 다음. 그 전에 또 한 개가 있을 건데. 그 전에 한 개 있어. 네. 그냥 없어요. 뭐죠? 사라졌는데. 네. 다음. 근데 아까 이 경제사진 아까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 이제 그다음 아바나에서 아까 산티아고 데 쿠바를 비행기를 타고 해서 새벽에 가거든요. 이 소위 말하는 국제공항 앞에 입구에 개들이 이렇게 차고 있어요. 이만큼 경제가 낙후돼. 그 하는 그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 입구에 이렇게 자 비행기에서 있는데 시에로 마에스트라 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시에라 마에스트라. 시에라가 삼면 마에스트로 삼면이라는데 바로 여기서 쿠바 혁명이. 그래서 산티아고 데 쿠바로 갔는데 마치 저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바로 이 산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멕시코에서 아까 제일 끝에 있던 산티아고 데 쿠바 일로 가서 여기에서 80명이 갔는데 16명이 살아남아서 이 산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산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2년 동안에 완전히 16명이 있는데 그 16명이 죽는 거예요. 벌써 쿠바 민중들은 벌써 호세 마르티의 그 정신에 구해나가기 위해서 카스트로가 한 몸이 돼서 비록 16명이 이 산에 80명이 가서 다 죽고 16명이 비록 이 산에 들어갔지만 여기에 사는 모든 이 주위의 산악 민족, 주위 도시 부락에 있는 민족들은 이 호세 마르티라는 이름 속에서 벌써 카스트로가 벌써 하나가 다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밖에 산티아고 데 쿠바 앞에 요 제2도시 있었잖아요. 여기 도착하니까 여기도 그 안토니 마세로 그랄할레스 공항이다. 전부 다 이 여기에서 태어난 영웅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뭐 산티아고 데 쿠바 공항 이렇게 아니에요. 대부분 뭐막 전부 다 그 지역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천공항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시르락 하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는데 언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북각하고각 이걸 빠흘 그냥 소리고 바로 우리가 음악하는 거 있는 바로 그 랑기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KTX 하는 거는 빠흘이라 해요. KTX가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코리안 익스프레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KTX는 빠흘 그냥 소리라.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천이라는 지역인데 여기에서는 전부 다 그 공항 다 하기 다 힘들면 바로 흑인 마세오 장군이 여기에서 큰 바로 이때 1800년 그때 독립운동 했던 중에 여기서 유공이다. 그 사람 이름을 지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데쿠바에 가서 여러 가지 구경하고 나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게 뭐냐면 요거 보이시죠? 사람 모여 있는 거예요? 단양이 요거 동그란 거? 예, 여기 바위입니다. 바위요? 요거는 호세 마르티 탑이고 이 안에 호세 마르티의 시신을 안장했던 그 있어요. 근데 요건이 뭐냐? 이게 앞에 이게 산타 이피헤니아라고 하는 국립 묘지입니다. 하바나에 큰 국립 묘지가 있고 산티아고 데 쿠바 동쪽에 있는 여기인데 카스트로가 요 근방에 살았어요. 요 근방이 게이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으로 가는 것도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호세마르티 옆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자기 동상 하나 없이 아무도 없이 오직 유일하게 카스트로 흔적은 바로 여기밖에 없어요. 자, 이만큼 큰데 요 바위 요거 높이 3m도 안 돼요. 이게 그 20m 되는 건데 자기는 그냥 바위 아무도 없고 요게 라울 카스트로 동생이 있고 요 바위 중간에 홈을 파서 여기 유골 함 넣고 요 피데지라는 큰 5자가 쿠바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카스트로 흔적입니다. 자기는 하더라고요. 카스트로가 무슨 법을까지 만드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우상을 금지하라. 법으로만. 그래 자기 자신도 거의 안 되잖아. 그래 이 넓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아까 판타나멜에서 세군도로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미자급 이삭이 되는 어떤 그 남자이지만은 그 정도의 국민 가수인데 그런 사람도 이 묘지에 안장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중간에 가슴 묵직한 거는 호세마르티.
기념탑과 묘지를 세우고 자기는 유일하게 자기가 희망 내는 건 그 옆에 잠들고 싶다 해서 조그만 바위 하나 얹어놓고 요걸 한 놓고 피데리다. 요게 카스트로가 남긴 유일한 쿠바에서 남아있는 흔적.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여튼 이거 뭐 우리가 뭐 곡절 만들 쿠바 이 피니아라 하는 게 지금 어디겠어요? 쿠바에서 가장 성지입니다. 호세 마르티가 있고 호세 마르티가 있으니까 하바나에는 더 큰 그 수도에 있는 국립묘지가 그렇게 서울하고 부산 택이래요. 근데 서울에 없고 서울에도 현충원이 있고 부산에도 현충원이 있는데 하바나에 있는 거는 규모하고 이런 건 가장 큰데 의미 있는 거는 바로 호세 마르티가 있는 이 산타 이피페니아의 묘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담장에 일단 뭔가 뜻이 있어야 해가 사진 찍어갔지. 저는 이랬기 때문에 사진을 일단 찍어놓고 봐요. 나중에 파트리아 에스 휴마니 다 조국 이라 1 나의 조국은 1. 이게 호세마르티가 남긴 유명한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흑인도 있고 아프리카 흑인도 있고 원주민도 있고 스페인계 백인도 있고 호녀라 뮬라토도 있고 했을 때 모든 그 인종들은 그 모든 사람이 나의 동포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볼 때 혁명의 품위를 이 호세 마르티가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카스트로나 자기는 하는 그걸 남기지 않아요. 저는 다 호세 마르티로 이 전체 역사를 그대로 이게 유명한데 몽카다 병영 습격 사건인데 1953년 산티아고 데 쿠바에 있는 몽카다 병영이 있어요. 이 병영에 80명이 카스트로를 비롯해 80명이 이 병영을 습격합니다. 자기는 성공할 줄 알고 요 병영을 습격하고 아까 시에라 마이스트라 산맥이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여기서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마이스트라 산맥에 가서 혁명을 일으키겠다 했는데 대부분 삐끗해 뽑아가지고 초기에 삐끗해 뽑아 요 구멍이 이제 전부 다 총탈자고 하다가 80명이 거의 다 죽고 카스트로하고 몇 명은 사로잡힙니다. 1953년도. 지금은 이렇게 있는데 그게 7월 26일인데 M267 그 M267 탄 게 우리나라 5.18하고 같은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이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 나라를 축하합니다. 성공했고 우리가 이걸 제가 딱 볼 때 우리가 5.18은 정권을 바꿔가 전두환을 처벌했다 하면 우리 광주 묘역에서 이런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실패했지만 나중에 혁명 성공으로서 했을 때 여기서 축제가 있어요. 저는 광주 5.18 마물묘역에서 우리가 언제나 축제가 있는 그 역사를 쿠바는 그 역사를 자, 다음 요거의 이야기가 되는데 어설프게 80명이 이 몽카다 이 병영을 습격을 해요. 습격을 하는데 뭐 하여튼 뭐 이상하게가 그 과정 다 생략하고 다 해가 카스트로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하다가 시골에 있다 숲에 어디 가서 숨어 있다가 결국은 잡히게 돼요. 나머지는 카스트로보다 체게바라보다 더한 그 부하는 자기 밑에 후배는 남매가 했는데 잡혀요. 여기서 잡혀가지고 눈하고 있는데 따로 해요. 그 눈한테
방금 뽑은 누나를 갖다 놔. 누나를. 자, 동생이 이걸 배우를 부르라 하니까 묻는다. 그래서 누나를 뽑았다. 니 마저 안 부르면 동생 누나를 마저 뽑겠다 이래보세요. 그 산탄마리인가 그러게 누나가 딱 무슨 말 한 줄 압니까? 누나를 하나를 뽑히는데도 말 안 하는데 내가 말하겠느냐? 결국은 동생은 누나를 두 개를 다 뽑히고 곧 그날 죽어요. 그 누나는 살아서 이게 나중에 혁명 투사가 됩니다. 여자는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중에 산타마리아 거기에다 또 이스가 그 사람 이름 그 정도로 잔인하게 이제 다 죽어요. 근데 카스트로는 도망을 가다가 어느 오두막에서 잡힙니다. 오두막에서 잡히는데 카스트로가 했다 하는 게 카스트로는 그 당시 변호사였거든. 하바나 대학 나온 유명한 게 아니라 엘리트 변호사하고 베이징이니까 카스트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데 있는데 카스트로가 이제 그 당시에 전두환 쫄개보다 더한 그 정보부 새끼들이 와서 카스트로가 그때 이제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야 이 죽으더라. 그때 바스티카거든요. 그 우리나라 말로 이 전두환 죽으더라 해요. 그 하이 병사들이 해가 총을 장진데 곧 죽일 듯이 하거든. 그때 흑인 대위가 잠깐 이 대위가 잠깐 사상은 죽일 수 없지. 전부 총을 쏘지 말고. 그래서 카스트로가 살아. 그때 그냥 그때 잡히는 오두막에서 그 말 듣고 화난 병사들이 총을 쐈으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카스트로는 역사에서 없어졌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카스트로라는 걸 직감했어요. 이 사람이. 쏘지 마라. 우리는 사상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 덕분에 또 나머지 이 세계가 되죠. 근데 이 사람을 카스트로를 결국 어린이로 대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혁명 성공 후에 카스트로한테 굉장히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요구의 행태가 또 다른 거에서도 보안대로 끌려가서 자기가 거부도록 원래 잡으면 그렇게 했는데 그 카스트로가 이 덕분에 3번의 고비를 넘어서 카스트로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카스트로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재판 받는데 이 재판 받으면서 자 이게 주제고 오늘 핵심입니다. 야 임마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재판받으면서 마지막 재판받으면 그때 카스트로가 이제 변호사로 정말 머리가 뛰어요. 어느 정도 뛰어나느냐면 만약 책을 봤다. 그럼 여기 시작은 대지와 바다거든요. 그럼 요 끝나는 거는 뭐 가소가 대단히 익하고 이렇게 요거 전체 외우고 그 정도로 모르죠.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이제 잡기가 있으니까는 이제 추궁을 합니다. 너 배우가 다 한번 배우가 그러니까 23살짜리 25살짜리가 백명을 석대가 주제를 하니까 분명히 이만은 젊은 놈이 뭔가 배우가 있을 거다. 그 당시에 정세가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미국에 있고 또 반대파가 있고 막 그래가 있는데 너 배우가 누구냐 했을 때 카스트로가 이런 말 제가 내 배우는 호세 마르티.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운동권이 잡혔다 지금. 너 배우가 누구냐? 전봉주의다. 바로 그런 말. 그래 임마는 이 정권에서 저건 좀 또라이라. 60년 전에 죽은. 60년 가까이 전에 죽은 호세 마르티가 자기 배우라 할 때 이건 좀 또라이고 과대망상적이다 싶었어. 재판하고 대충 풀어줍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멕시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자 다음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살아가지고 그래서 넘어서 그때 유명한 저거 최후 진술을 합니다. 혼자 3시간인가 5시간 동안 재판관을 놔두고 막 이 사람은 머리가 아게 하도 좋아서 다 외워요. 서구 역사, 이 쿠바 역사를 쫙 설명해서 이 재판관들을 훈계합니다. 훈계하고 난 뒤 제일 마지막은 말하는 뭐냐면 이 법정은 나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역사는 나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누가 해야 됩니까? 유시민이가 선고했어요. 새끼 이 근거를 밝히고 그 말 써야 되지. 민주 알고 보야 야 이거 우리가 80년대 그걸 모를 때는 유시민 이 새끼 대단하다 싶었는데 민주 알고 보야 이게 이 카스트로가 그 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만은 좀 과대망상적인 게 풀어줘도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멕시코를 망명해서 2년 뒤에 다시 쿠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산티아고 대 쿠바를 봐가지고 바로 그 앞에 가장 존경받는 역사가 자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쿠바 역사는 호세마를 기록하는 남미에서 가장 뛰어난 문필자의 혁명가이자 글 잘 쓰고 연설가이자 한 그 사람이 벌써 만드는 토대 위에서 자기가 시작되는 것을 카스트로는 인정하고 자기는 다 죽여버려요. 권력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고 난 뒤에 자 첫째 자기의 혁명 근거지를 누구로 줬어? 호세마르티를 되고 그다음 미래의 혁명을 누구를 대냐면 바로 체게바라를.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가다가 쉬는 이 휴게소예요. 그 휴게소에 가면은 엽서하고 이렇게 파는데 사진이 거의 90%는 체게바라 사진이에요. 카스트로 사진 요거 하나 있고 카스트로 사진 요거 하나 있고 요거 2개밖에 없어. 요 헤밍웨이하고 지금 나머지는 전부 체게바라입니다. 바로 이 후배 체게바라를 미래 세대로 희망으로서 체게바라를 꼽아.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는 보통 보면 뭐 위대한 뭐 수령 어떠고 저떠고 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잖아요. 여기 멀리서 여기에서 저 멀리서 볼 때 체게바라 사진이라 그래 줌으로 당겨가 이래 보니까 바로 체게바라 파스타 라 비토리아 시엠프레 바로 이게 쿠바 전역을 커버하는 표로 자 이게 쿠바라는 나라는 과거에는 호세마르 미래에는 체게바라를 왜 체게바라냐 혁명 성공하고 난 뒤에 쿠바 미사일 사건이 났는데 쿠바 미사일 사건이 났는데 후르시조프가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할 때 그때 후퇴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미국에서도 많이 경제를 봉쇄해 버렸잖아요. 경제를 봉쇄하고 난 뒤에 쿠바가 500년 가까이 식민 콜럼버스가 발견될 때 처음으로 디인 땅이 쿠바였어요. 그 이후로 근 500년간 쿠바는 식민지 상태에 있어가지고 산업 기반은 하나도 없고 오직 사탕수수밖에 없었어요.
산업 기반이 없는데 미국에서 완전히 경제 봉쇄하니까 먹고 살 거니까 소련이 그래 소련에서 사탕을 그냥 다 사주고 유류 공급하고 다 되죠. 자 이런데 쿠바 미사일이 났다. 딱 나니까는 카스트로는 소련이 좀 그래도 어쩔 수 있겠느냐 현실로 돌아가. 이 체게바라는 소련 역시 적주의적 모습이다. 자기 그 모습이다 해서 반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서 나는 영원한 혁명을 위해서 나는 콩고로 가겠다 할 때 카스트로 가지 마라. 그 남기고 얼마나 해도 떠납니다. 그때 이제 남기 마리바를 욕을 하면서 나는 간다 했는데 실패하고 또다시 쿠바로 돌아와서 아무도 몰랐어요. 카스트로밖에 몰랐어요. 또 이제 아프리카는 도저히 혁명의 그 기지가 안 된다. 절로 가야 됩니다. 남미로 볼리비아로 가야 됩니다. 가지 말라 해도 가기를 도와줘요. 그래서 볼리비아 가서 죽잖아요. 죽고 난 뒤에 카스트로가 뭐냐면 나는 현실을 볼 얘기다. 그러나 미들의 젊은이는 누구를 배워야 되겠냐? 체게바라를 배워. 그래서 전역의 체게바라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학생 국민학교부터 첫 교시 시작할 때 뭐라고 판단하면 나는 체게바라처럼 될 것이라고 애들이 그 말을 하고 싶어. 그 카스트로가 얼마나 위대한 거죠. 자기는 요만큼 난내버리고 미래는 체게바라를 배워야 한다. 물론 무모하고 동교대 같은 짓을 했지만은 우리의 이상과 희망은 체게바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카스트로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현세 권력만 딱 쥐고 있어요. 과거의 전통은 호세마르티에게 다 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의무는 체게바라에게 모든 명예를 다 줍니다. 그래서 아까 시에라 마이스트라 산맥에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좀 우리는 여름에 이때가 7월이거든. 우리 여름에라도 계곡 들어가면 되게 차잖아요. 그죠? 이래 못 놀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계곡에 우리가 요 밑에 이제 로지라고 오두막 같은 그런 호텔에 오두막 집고는데 딱 자고 보리 옆에 개울이 흐르더라고. 이 시에라 마이스트라 산맥에서 내려오는 물로 처음에 물을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떠네. 그래가 이거 막 푹 담갔어요. 그래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혁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추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난 뒤에 제가 여기에서 느낀 게 그 다음에는 귀국해가 9월 달에 지리산에 갔습니다. 이 지리산 천왕고 요거로 대해서 제가 이현상을 생각했어요. 우리 지리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겨울이 혹독해요. 물은 여름에도 차가워요. 겨울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낙엽이 달리고 눈이 쌓였을 때 비행기 타고 가면 지리산 빨치산이 어떻게 밝아요. 게릴라 활동을 거기에서 이현상 선생님이 5년 동안 했다 하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세계사에서 남은 기적이에요. 여기는 아까 조금 이따 또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게릴라 활동하기 얼마나 좋아요. 비행기로 10배가 안 돼요. 아하, 베트남도 가도 밀림이 있고 기후 조건 때문에 우리보다 빨치산 활동하기 훨씬 좋아요. 저는 거기에서 이현상 선생이 5년 5번의 겨울을 나는데 그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겨울을 났을까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5번.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자연 조건이 좋아서 이현상 선생 같은 분이 충분히 혁명을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게 이제
그 마이스트라 산맥으로 이제 우리가 밖에 아마 한국인으로 거의 안 갔어요. 요 손호철 교수님. 이분이 정치학적으로 존나 꼼꼼하게 이 체게바라 루트하고 카스트로 루트를 다 밝혀가 우리가 이 그 산맥을 올라갔어요. 여기에 까사드 피델의 집이라 까사가 저 스페인어로 집이고 피델의 집하는 이 울창한 숲으로 들어갔어요. 좀 있더니만 여기가 뭐냐면 체게바라가 움막을 짓고 진료소 그래서 주로 그 당시에는 보일 때는 다른 기계는 없고 주로 이빨을 뽑았더라. 나무 취급을 갖다가 침했어요. 이런 흔적이 있고 그래서 여기 산소 기술이 청사를 피대사를 내보고 여기로 가사를 피대를 하는 이게는 결국은 들키지가 않았어요. 요거는 뭐냐면 그 유명한 호치민이 여기에서 베트남 공산당을 베트민을 만든 그 유명한 저 까오방에 있는 혁명 기지인데 얼마나 초라한 2평만이거든요. 여기에서 베트남 역사, 현대 역사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성역화하고 그냥 태풍 시계 보면 이거 다 날아가는 것처럼 이래 놔둬요. 딱 여기 하나는 우리 호치민 아저씨가 여기에서 공산당을 설립하고 베트남을 조직했던 거고 딱 거기만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이 마음을 비웠을 때는 특히 또 밀림에서는 이런 걸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스트라 산맥이 중요해요. 마이스트라 산맥을 내려보면 우리나라 지리산상 최고봉이 약 한 2,100m 안 되는데 여기 우리나라 천안공하고 있어요. 이를 쭉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가기 전에 호세마을 기동성이 또 있어요. 산골 여기에 끼고 근데 이런 거 할 때 제가 요거는 멕시코로 저는 이제 멕시코에서 아바나로 쿠바로 갔어요. 멕시코 상공에 뿜 뜨지만 백미가 떴는데 차창을 마침 제가 사진 찍기 전에 차창에 떠 앉아있는데 또 보니까 요거 하얀 눈이 있어요. 그 사진 많이 찍었고요. 좀 이상하잖아요. 저게 뭘까? 일단 사진 찍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산인데 멕시코에서 가장 높은 5,500m짜리 산입니다. 그래서 시에라 마에스트라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이 산을 카스트로하고 체게바라하고 체력 훈련을 단련했거든요. 5,500m 얘기해서. 근데 이거 체게바라는 뭡니까? 천신이시잖아요. 한 번도 정상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대부분 정상 다 밟고 내려오는데도 자기는 천식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갔을 때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는 처음 만나가 이제 같이 훈련하자 했거든요. 근데 카스트로가 굉장히 성실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가요. 정상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1955년입니다. 요게 2,000m거든요. 멕시코 시티가 해발 2,000m. 여기에서 또 이만큼 더 높아요. 그래서 여기 5,600m. 다음에는 이게 이 사람 보면 알겠죠. 쿠바 혁명광장 갑자기 생각나는 여기에서 마지막 바스티다 정권에게 타격을 줍니다. 여기에서 체게바라가 열심히 진짜 온몸을 다해가 했는데 이만큼 큰 광량을 체게바라를 기르고 있어요. 굉장히 넓어요. 이 광량. 여기는 체게바라의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있고 다음
여기 뒷모습, 그 앞면이고 여기 뒷모습이 이제 뭔가 여기 체게바라가 67년에 죽었잖아요. 97년에 시신을 결국 찾습니다. 그 시신을 정중히 모셔다가 여기다가 영명을 받고 여기에는 체게바라가 사용했던 어릴 때부터 있던 자기의 유물도 많아요. 그래서 카스트로는 체게바라를 이렇게 2인자였지만은 세계적으로 체게바라에 대한 그 해도 자기 상관없이 체게바라를 극심히 그걸 한 것은 뭐냐? 혁명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배우지 말고 체게바라를 배워라. 얼마나 아름다운 혁명. 체게바라를 배워라. 자기는 현실 권력만 쓰고 있다. 외국 하고 요 마지막에 이제 요걸 또 지나가서 이제 해변으로 가는데 혁명이 성공하고는 이제 61년도 들어가서 경제 봉쇄를 일단 카스트로가 제일 먼저 1961년 1월 1일에 집권하고 곧 몇 달 있다가 제일 먼저 했는 게 뭐냐 하면은 전 국토를 토지를 국유화시켰다. 그 당시에 토지의 60%는 미국이가 있어요. 미국 마피아겠다. 하고 미국의 저 거대 그 군산복합체하고 다국적 기업, ITI를 비롯해서 거대 기업이 쿠바의 노른자 땅을 비롯해 전체가 60%를 할 때 쓸모없는 땅 빼고는 전부 미국이 땅이었어. 그래서 그걸 다 몰수해야 돼. 근데 카스트로 아버지도 대지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농민이 해가지고 했는 게 아니라 카스트로는 머리 정말 뛰어났지요. 백인이죠. 그 지배계층이나 스페인 계통의 지배계층이죠. 그 다음에 학력이 아바나 법까지 하고 있어요. 일부러 자기가 택해서 혁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쿠바에서 가출 그 머리 좋죠. 머리 굉장히 비싸게 했어요. 자기가 그냥 하나 최고위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었는데 목숨을 걸고 혁명을. 그래서 대번에 처음에 시작했던 게 뭐냐? 전부 다 토지 국유, 아버지 토지가 다 뺏어. 그래서 시간이 이제 조금 되니까 있는데 쿠바에는 그러고 난 이제 부작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작용을 이야기하고 인간사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되지만 쿠바에서는 이 그때 당시에가 집을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집세를 이제 국가가 받잖아요. 소유가 없을 때 자기 월급의 10% 이상을 안 받는 거예요. 거의 조간 내가 예를 들면은 보통 평균 한 달 월급이 3만 원에서 5만 원인데 집세 얼마 내냐면 1,5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물가가 싸고 이게 낫다. GNP가 낫다. GDP가 낫다.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월급이 적은데 집값 하나도 없어요. 교육비 하나도 안 들어요. 의료비 하나도 안 들어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토지를 국유화해서 의식주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의식주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기본입니다. 근데 의는 인류 일에 의는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뭐 옷 못 입고 다니는 시대는 거의 없었어요. 식주가 문제예요. 식하고 주가 문제인데 이 제일 먼저 혁명하면서 주를 해결해버렸습니다. 전부 다 몰수해가 단안으로 주를 해결하고 식의 문제가 이 계속 남아있고, 왜냐하면은 스페인이 몇백 년 동안 사탕수수만 경작하고 다른 경작을 하나도 안 해가놓고 스페인이나 미국 시절에는 사탕수수 팔아가 다른 걸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쿠바에서는 이제 그게 조금 문제가 됐어요. 식이. 그래도 일단 뭐 식을 또 어떻게 해결했다 하면은 뭐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쿠바의 유기농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의식은 그냥 됐다. 죽을 해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그게 뭘까요? 의식주를 제외하고 제일 먼저 인간의 이거 존엄을 사랑? 교육. 사람은 교육. 인간이 존엄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혁명이 성공하자마자 고등학생들이 시골로 다 보내요. 문맹률 98%였어요. 그 당시에 시골이 가서 문맹률을 매니까 싹 없애면서 그다음에 이제 소련의 도움을 받고 이제 소련이 그걸 해가지고 뭐 대신 미국 대신에 소련으로 해서 교육을 완전 무료 의과대 갖춰. 그러고 난 뒤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새끼가 정말 나쁜 놈이야. 자기 땅 다 하지. 사회주의 정책을 쓰지. 아까 미국하고 거리는 150km밖에 안 떨어졌는데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 가운데 중국하고 소련 이거는 군사적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대륙 관계들은 손을 못 건드리고 약소국가에서 만약 사회주의 정책을 하는 거 다 격파 다 했습니다. 그렇죠? 베트남도 그러다가 베트남은 실패했고 쿠바만 유일했습니다. 칠레, 아일랜드 모조리 격파 다 했어요.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 새끼들이 사회주의 정책을 쓴다. 쿠바가 몇배상. 그래서 61년도에 쿠바의 난민들 있잖아요. 그 난민들이 누구냐? 보트피플 소위 말하는 누구냐?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의힘들이라 국민이 지금 이 새끼들이 그 150km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이마들 그걸로 다 도망가는 기라. 혁명하기 겁나니까. 그러면서 뭐 자유원이 없니 독재니 시국에서 하면서 도망가서 금마들을 모아가 이 우리가 영어로 하면 피그스 마인인데 왜 피그스 마인이냐고 여기서는 C가 H가 히론의 대규모로 군사 침공 작전이 그 침공 작전이었는데 벌써 알고 난 뒤에 한 1, 2km 전진하면서 여기에서 선멸을 해요. 그래서 히론해가 뭐 요걸 이르면은 여기에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양키를 양키죠. 야, 여기서 제가 어떤 데는 요하고 또 약간 비슷한데 양키가 크게 대문자로 썼어요. 양키 소리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양키를 바로 여기서 전멸시키다 하는 그 표지가 참, 이 혁명이 이런 겁니다. 참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닷가까지 불과 한 몇 킬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들어와가 미국 항공기하고 뭐 총하고 막 들어오다가 왜 선멸을 당하느냐. 주민들이 카스트로 정부를 적극지죠.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빨치산 실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민들이 남쪽 주민들 나쁘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싸웠는지 몰랐습니다. 그 창이라든가 지리산 주위에서 우리가 왜 싸웠는지 사실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인민군대에다가 밤에는 인민군대에다 낮에 국방군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울지를 사실 우리 인민들은 몰랐고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딱 정마들은 양키의 침입자락한 거 자기 동포지만 국민의 지민 놈들이잖아요. 이 국민의 지민 놈들이 이건 나쁜 놈이다. 주민들이 전부 다 이걸 밀어내는 거예요. 군사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에 따라가지고 벌써 이해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93년도 그 문제 MBC
MBC를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럼 지금 내가 그걸 찾아야 되나 아직 못 찾았는데 찾는. 자, 93년도가 어떤 해입니까? 91년도에 완전히 소비에트가 해체되고 그러면서 사탕수수를 하나도 안 쓰고 원료를 다 끊어. 저도 살기 힘듭니다. 완전히 해가 완전히 고립이 돼요. 그래서 쿠바는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그때부터 대혼란이 옵니다. GDP가 반으로 떨어지고 수출은 3분의 1밖에 없고 다 떨어져요. 우리 힘만으로서는 이때까지 견딘 게 아니에요. 소비에트의 도움이 있다 하는 걸 이 국민들이 자각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특별 시기라고 해요. 스페셜 피리오드 영어로 치면 특별 시기로 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석유가 한 방울도 없이 목탄차가 됩니다. 나무를 떼고 모든 먹을 것이 다 없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 증언에 의하면 고양이, 쥐와 고양이가 동시에 없어져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잡아먹는 거는 물론 쥐까지 잡아먹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는데 부담이 그걸 극복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소련의 도움 없이 아바나에서 유기농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극복을 하는데 그 나중에 그 당시 93년 같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북한보다 굶어 죽는 사람, 열대지방이니까는 추위가 굶어 죽는 사람보다 북한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내가 직접 그 죽었는 사람 제가 직접 만났어요. 베트남에서 우리가 만났는데 거의 영양실조가 다 걸려요. 전 국민이 영양실조가 다 걸리고 하나도 없고 오직 돈벌이라고 해도 유일한 돈벌이는 미국은 물론 안 들어오니까 유럽 관광객들이 와서 뿌리는 돈이 수입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KBS가 여성분이든지 좀 죄송합니다. 이 말 꼭 해요. 이 캄캄한 밤에 거의 대부분은 전기 가까워요. 전기 불 다 끄고 캄캄한 밤에 길에 가잖아요. 그럼 여자가 치마를 올려. 그러면 이제 유럽 그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관광이에요. 유럽. 그러면 이제 여자하고 분쟁을 해요. 그래 분쟁이 되면 제가 직접 본 겁니다. 다른 사람 본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분쟁이 되면은 그 남자 여자가 손잡고 집으로 들어가요. 길가에 그 시골 집 길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충격적이에요. 남편하고 애가 남편이 애 손잡고 나와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물론 성문화가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KBS 그때 PD가 인터뷰를 합니다. 쿠바 사람이 당신들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면서도 살아야 되냐? 차라리 미국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안 되나? 그 사람은 노. 우리는 미국 체제에 살아봤다. 근데 카스트로 체제에서는 미국 체제에서 도저히 누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교육이고 카스트로가 만든 이 혁명이 어떤 혁명이냐면 그냥 자기 뭐 그거 하고 뭐 그런 혁명이 아니라 제3세기에서는 그런 혁명이 아니라 분명한 철학을 갖고 교육과 의료를 융상을 해요. 철저하게 의료를 융상을 했어. 그러니까는 과거에 있는 사람 우리는 미국 시대를 살아봤지만 우리는 가난했고 뭐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잘 나가는 건 잘 나갔지만 우리는 못 배우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배우고 병원에 가시고 이만큼 혁명을 실제로 이끌 수 있겠습니다. 그게 쿠바는 그때 결론이 그 KBS 그 PD 이야기가 쿠바는 결코 망하지 않다. 93년도부터는 곧 망할 것 같았어요. 결코 망하지 않다 하는 게 마지막 멘트였어요.
그만큼 우리가 있는 그게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게 공자가 이런 말 가난한 게 죄가 아니라 공평하지 못한 게 사람이 더 그거 하다. 그 불평등이 더 큰 우리의 갈등이 있었어. 참 쿠바는 못 살아도 평등했던 거야. 자, 이게 그래서 쿠바 혁명이 이렇게 이게 할 수 있었던 이게 그리고 이제 베트남하고 북한하고 저는 많이 비교하는데 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호치민이란 제가 아는 한은 호치민 인류에서 최고의 정신이에요.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냐 엄청나게 이 사람 진짜 덕치와 뭐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왜 안 됐냐 하면은 30년 전쟁을 치르거든요. 국정 다 파괴됐고 20년 동안 미국의 경제 봉쇄를 당했어요. 50년 동안 하니까 나머지 1987년 도이모이 정치를 하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기반이 없고 혁명하는데 온통 다 쏟아부는 거예요. 저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뭐 여러 가지 그 있지만 또 비교할 수 없지만 뭘 좀 하락하면 미국의 군사 공격 때문에 방어를 해요. 그 옛날 엄중할 그 할 때 평양 지하도 지하철 몇 미터인지 압니까? 깊이. 우리가 1970년 초에 남한에서 평양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 깊이가 150m예요. 왜 그렇게 깊냐? 항공망이랍니다. 지하철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모든 경제를 미국에 대한 이 방공망이 온통 다 쏟아. 왜? 인류 역사에서 단기간으로 최대의 국격을 가졌는 게 북한입니다. 약간 장기적으로 이야기하면 베트남이 8년 동안 맞은 국격량이 가장 많겠지만 단기적으로 북한이 국격이 제일 인류 역사상 가장 심했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퍼부은 폭탄량이 2차 대전 때 총량보다 더 많이 북한이 퍼부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베트남에는 그 3배를 했지.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은 그만큼 길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한국 전쟁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만큼 폭탄을 많이 때렸어요. 40개국 나라가 6년 동안 사용했던 폭탄량을 단 3년 만에 한 나라에 다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뭐 북한 이야기는 그 뭐 다른 여러 가지 그걸 하더라도 그만큼 미국에 의해서 압박이 거셌어요.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으로 완벽하게 굴복시켰지만 그 뒤에 나오는 게 너무나 가혹이기 때문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가 와서 지금은 보면은 저는 베트남을 한 30번 갔다 왔습니다. 역사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 베트남은 지금 이야기하면 베트남은 성공이냐 실패냐 하면은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민족이 통일돼요. 저는 북한의 문화혁명, 마오혁명도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안 그랬으면 장개석이가 중국 통일됐으면 벌써 중국 박살났습니다. 그나마 마오가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지. 안 그랬으면 중국이 5,000년 동안의 그 왕조 봉건 체제가 가지고 있었더니 단 몇십 년 만에 저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근데 쿠바는 어땠냐? 쳐들어올라간 쳐들어올라. 아까 그 히론 사투리 바로 여기다. 미국에서 막강하게 해도 돌아온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국방에 대해서는 그냥 너 돌아오라 하는 이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러고 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가 있잖아요. 이 영양실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게 그게 의대를 강화. 영양실조를 뭐 먹을 건 없을 때 어떻게든지 생약 성분이라든가 어떻게 만들어서 국민에게 비타민제를 만들어서 부족한 그거가 다 보충하면서 그때 의대를 대폭 확대합니다. 왜? 뭐로 확대했냐? 국방비를 40% 깎아버리고
국방이 40% 이대로. 그게 쿠바가 할 수 있었던 최선 의식주교. 그렇게 의는 뭐예요? 어려움이다. 식은 나중에 90년대 되면 아바나에서 생태 혁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 집에서 그런데 열대지방이니까 가능하죠. 우리 북한 같은 데서는 우리 남한에 보면 겨울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시사철은 이제 거기 있으니까는 채소를 하고 뭐 이 사람들이 쭉 채소하고 안 먹었어요. 고기만 먹다가. 그러니까 채소를 먹다 싶어가 이제 채소를 양성하게 되는 게 그 혁명에서 식을 어느 정도 해결했어요. 의는 강화해버렸어요. 주거지는 그대로 있고 교육도 강화해.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체제, 미국 아래서 급박하게 되던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지금 쿠바는 살아남고. 그래서 제가 이 양키를 물리치고 이제 우리 아직도 메가더 동생에 뭐 조그만 손만 대면 이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이 뭔지 몰라도 자존심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총괄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벌써 호세 마르테라는 사람이 쭉 그 너무 짧아서 이 기관을 쿠바 국민이 가져야 될 기반적인 이름을 갖다가 전부 다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카스트로는 마르크스 레이너를 배우기 전에 마르티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혁명하는 과정에서 체게바라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체게바라가는 이제 아르헨티나에 때 좀 관념적이잖아요. 그야 이제 외국인으로서 관념적으로서 공산주의를 이제 카스트로하고 같이 그걸 대고. 근데 공산주의도에 대한 실망을 하니까 이제 별거를 하는데 서로가 존중합니다. 존중해서 카스트로는 체게바라의 모든 것 갖다가 다 존중해줘요. 그러면서 나와서 의식, 주, 교 이 네 가지를 풍족하지만 실천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쿠바의 그 어려운 문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고 쭉 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글 중에 하나가, 제가 쿠바로 가기 바로 그해요. 2018년도 2월 달에, 1월 달인가? 미혼모가 애를 낳았는데, 경아를 낳다가 고시원에서 혼자 기르다가 영양실조로 해가 죽어버렸어요. 쿠바에는 임신에다 가면 무조건 말 질려서 가야죠. 의사들이 그걸 노력합니다. 임신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여자가 내 임신에다 가면 무조건 진료소를 찾아가요. 찾아가면은 당신이 의도했는 임신이 아니냐는 걸 물어요. 그러니까 의도했다. 이건 내가 그걸 했다. 그러면 그 배우자를 데려오라고. 그 배우자가 와서 이 애를 잘 키우겠냐 해요. 그래, 그 승낙받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들어갑니다. 진료. 처음부터 이제 기본적인 진료하고, 다달이 가면은 매달마다 쭉쭉 그 진료소 그거를 높여가요. 그 나중에 와서는 이제 6, 7개월 되는 총파도 받고 8개월 가서 이제 모두는 이제 그 정상화냐 비정상화냐 구별해가 해가 돈 한 푼.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서 그래서 애가 놓으면 그거 갑니다. 무료로 전부 다 그거를 해줘요. 그래서 유럽에서 살던 어떤 사람이 쿠바에서 그걸 가게 됐어요. 일자리를 회사 일하면서 회사 때문에 하는데 쿠바가 정말 뭐 즐길 게 없거든요. 그거는 뭐 그런 즐기는 그런 거는 아예 공시를 해버리고 참 심심해가 쿠바 이거 자기 했는데 자기 애는 학교 유치원에 가고 싶어 미치는 거야. 그런데 유치원 한 달이면은 한 일주일만 쉬면 아빠 나 유치원 갈래 하는 거야. 그래 나는 그렇게 재밌는데 야가 뭐가 그렇게 재밌냐. 그래서 계약할 때 유치원에
몰래 가는데 몰래 가거든요. 농장에서 애 놀다가 애가 놀다가 한 명이 탁 넘어지고 우니까는 그 유치원 선생님이 쫓아가더니만 그 애를 안고 같이 울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애들에게 나에서 어른 자기에게는 심심하고 무료하지 애들에게는 참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제도 텔레비 나왔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좁대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코바의 어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길고 일단은 전 세계 재난지에 대해서 아까 벌써 그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국가가 책임집니다. 정말로 성생들은 어떤 돈 액수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명감을 갖고 하고 다음에 그 뭡니까 저 의료도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사회가 유지가 좀 많이 부족해요. 미국이 워낙 경제 공세를 해버리니까 그래도 그 나름대로 많은 부작용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다음 이게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호치민 애를 안고 옛날에 아까 나왔던 호세마르티요. 벌써 어린이를 사랑하는 게 이 사람들 진짜 진심으로 애들 사랑. 그래서 둘이가 19세기 호치민이고 이건 20세기거든요. 참 라틴 아메리카에 대표하는 성자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 뵙는 사람이 있으면 호세마르티 큐빈이라고. 저는 이때까지 혼자서 한 10년 동안 인터넷에 찾아가 호세마르티를 다 공부했는데 이 책 아주 잘 됐어요. 호세마르티 10살 때부터 자연을 알고 자연을 존중하고 인간에 대해서 아까 흑인 자기가 호세마르티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무회가 시골의 아버지가 일자리 갔어요. 그래서 자기도 따라가는데 가난했지만 흑인 노예가 매를 맞고 다음에 자기 또래 어린이들이 슬픈 눈초리와 겁난 눈초리를 보고 그렇게 자기가 가슴을 가서 이들을 해방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 10살 때 그래서 직접 나오고 16살 때 독립운동을 스페인 그 라틴 아메리카의 이 자치를 해야 되는 데서 우리의 아메리카를 하는 그런 표를 만들어내면서 이 조국이냐 독립이냐 자유냐 뭐 이런 모든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건너가서 하여튼 이 파란만장한 이 책 여기 정이 참 잘 되거든요.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뭐 미국의 최고의 인물은 누구냐 하면 링컨이라 해석하면 진짜 영향가 없어요. 링컨 사실 영향가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배워야 될 것 같으면 저 아프리카의 프랑스 파마 만델라, 호세마르티, 베트남의 호치민 이런 사람 진짜 배워요. 그럼 우리는 좀 좋다. 이게 마지막 호세마르티. 이 땅의 가난한 사람과 나는 나의 신이 이 말들이 누구 생각나요? 바로 전태일. 전태일이 제가 지금 곧 전태일이 왜 전태일인가 책을 또 내는데 얼마 전에 전태삼 선생을 만났더니만 61년도인가 용두동에 서울 용두동에 그 살았대요. 어떻게 살았냐면 집이 없어가 무어가 판자통과 판자통 사이에 줄을 이었고 나무 막대기를 세가 그 위에 거저 뜯고 그걸 집으로 살았대요. 집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이제 배추 뿌리 있잖아요. 가을에 그 용두동이 그때 전 배추밭이 배추를 이제 베고 나면 뿌리가 땅이 있잖아요. 그 캐가 먹고 한 번에 길 갔는데 무말랭이가 이제 한큼 높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낮에 지나가다가 낮에 들고 가기가 아니라 밤에 몰래 와가 태삼이 그대로 와서
그걸 내까지 깨끗이 씻고 집에 가서 끓여서 소금 넣어 반찬. 그 빌밀이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자랐는 그 사람이 1964년도에 청계천 봉제 공장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돈 벌어야 되겠다 생각이 아니라 왜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사장 하루 점심값이 100원에야 못 미친 16시간 일하고 50원밖에 못 받느냐 하는 데서 분노한 사람. 전태일이가 호세 마르티를 알았겠어요? 뭐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성, 바로 이거 가난한 사람들을 이 땅에 신념을 나눈 것이다. 이 사람 대표적인 인류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제가 김건수라고 해방신학자 제가 아주 친한데 예수가 한 번도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 아까 이야기했죠. 200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 하나도 없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회주의가 사회주의가 지금 불과 200년밖에 안 되는 이 사회주의가 왜 실현 안 되느냐. 예수교도 2000년 동안 했는데 사회주의가 됩니까? 그게 호치민한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의 전진은 바로 이런 사람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신념을.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있는 요 말하고도 또 대표적인 사람이 하워드 진이라고 미국의 민중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말은 다 옳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정의가 문제인 거야. 바로 이 예수가 왜 위대한 사람에게 위대하게 지어지는가?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과 신념을 가진 겁니다. 이 호세 마르티, 미국에서는 하워드진, 우리나라에서는 전태일이가 서로가 아무 연관없는 것 같아도 위대한 영혼은 이런 식으로 그걸 과학적으로 그걸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마르크스예요. 자, 다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단 한 사람으로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도 편안하게 잠잘 거리가 없다. 우리 지금 세월호에 그렇게 불행한 가족이 있는 세월호 해결 안 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 자, 여기 제 결론입니다. 호세 마르티가 벌써 토양을 만들고 있어요. 그 위에서 체게바라는 외국인이지만은 남미에서는 그런 우리나라 같이 일본인, 중국인까지 있고 같은 스페인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투자를 다 괜히 대표라는 거 우리는 지금 이런 게 없었죠. 지금 아직도 국민이 지금들이 지금 저 모양이고 민주당 큰 꼬라지 보면 정말 이게 공산주의의 이념의 단순한 실현이 아니에요. 아까 그 전문했던 네. 이 끊임없이 앞으로 1000년이 갈지 2000년이 갈지 훗봐도 그런 말이에요. 내 말을 지금 실현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은 500년이 5번 가야지 실현이 될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이념이 오늘 당장 지금 사회주의가 당장 절대 실현 안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실현은 안 되지만은 그걸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걸 추구할 때 점차 실현됩니다. 조금씩. 바로 이 혁명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확대해서 정말 쿠바 역사를 읽어보면 아까 안토니오 마세오, 걸리오 고메즈 그 위에 또 선배들하고
수백 년간 수많은 전봉준이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그 위에 그걸 총화시키는 사람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총화시키는 게 호세 마르티고 그 호세 마르티를 실천으로 시키는 게 카스트로. 그 카스트로는 다음 혁명의 세대를 체계바라로 못 박아놓고 그렇게 하라. 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이제 쿠바 혁명의 굉장한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합니다. 영웅사관이 아니고 이 천재적인 아까 호세 마르티나 이런 천재 영웅이 민중에게 무한한 영감을 줍니다. 이 영감 받은 이 영감을 받는 이 정신을 받은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알 때 비로소 역사가 제대로 가.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저 칼라일 같이 영웅사관 그 사람 숭상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이 말했던 우리가 지금 전태일이가 뭐를 이야기했냐? 약자에 대한 연민을 가져라. 전태일 22살 아무도 안 배우고 세계사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스스로 그런 통찰이 인간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태일이가 위대한 일입니다. 어떻게 배우고 바로 이 호세 마르티도 그런 사람입니다. 호치민도 똑같아요. 15살 때 벌써 왜 사람은 남을 지배하고 남에게 지배당해야 되나 그걸 풀기 위해서 혁명이 못해요. 좀 착하게 살자. 아니 좀 길어. 네. 요로 뭐 할 말은 지금 요 정도라고 마치겠습니다.